들어왔는지 아니면 문제를 그냥 풀다가 그냥 급하게 써먹고 있었는지는 보이는데 너가 푼 문제들이 대부분이 그냥 급하게 써먹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베스트라는 이야기가 알겠죠?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있나요? 5번부터 8번이죠? 있나요? 나왔죠? 건방 떨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건방 떨면 안 돼.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9번에서 12번까지요 11번 할 거죠? 질문? 11번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질문을. 자, 11번 질문 받아보면 정의역의 실수 전체 집합 시역이 양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FAB가 FB의 A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F2가 16이면 자, 여기까지만 먼저 읽고 그 다음 F1 곱하기 F2x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F2분의 3x를 했을 때 0이 나오는 그 해를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파의 값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안 끊고 통으로 읽었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fx 첫 번째 줄부터 차근차근 가봅시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 fx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x의 가정은 이미 양수라는 가정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좀 끊어서 정리한다 치면 이미 여기서 fx라고 하는 게 0보다 큰 집합이라는 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맞죠? 자, 그 다음 문장을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풀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FAB가 FB의 A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로그에다가 씌워가면서 로그가 아니라 지수에다가 막 씌워가면서 계산을 하는 거 아니라 이거 그 자체를 써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얘 자체를 써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얘네들이 문제를 봤을 때 F2X라는 애가 튀어나왔잖아. 맞지? F2X라는 애를 여기다가 써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EX라는 거를 2 곱하기 X 이렇게 봐버리면 F2X는 내가 뭐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F2의 X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F2가 뭐랑 같아? 문제에서 16은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몇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2의 4X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갖고 와서 요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 지수 파트에서 나왔는지 로그 파트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풀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로그 파트에서 나왔을 때는 쟤를 로그의 법칙으로 문제를 연결을 시켰죠. 우리가 고쟁이에서. 내가 고쟁이에서 말했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FA 플러스 FAB가 FA 플러스 FB다. 기억나요? 고쟁이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FA 더하기 FB가 FAB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구분지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다음 숫자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 소수구의 합이 1을 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정리했던 문제가 있어요. 기억 안 나면 찾아보세요. 자, 그거는 로그에서의 이야기였고요. 지수에서의 이야기는 이 식 자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를 그대로 들어와서 얘네들을 분석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애초에 이게 들어오기 전까지 얘가 로그 파트가 아니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F1 곱하기 F의 2x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의 x값은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어? 자, 이거 다시 갖고 와봐. 이번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Fx의 제곱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Fx의 제곱은 뭐랑 같은 거야? 2의 4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 뭐야? 2의 2x제곱의 제곱 따라서 fx는 내가 뭐라고 적을 수 있어 이제? 2의 2x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식이 정리가 됐어 안 됐어? 자, 여기까지 못 따라왔니?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좀 대답 좀? 다시 자, 요거 그대로 살릴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쌤이. F2x만 본 거야. F2x는 뭐랑 같아? F2 곱하기 x인 거잖아. 그치? 뭐를 A로 볼래?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야. A를 2로 볼 수도 있고 A를 X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두 개로 봐봤다고. 두 개를 봐봤더니 F2를 X제곱 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다르게는 FX를 제곱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문제에서 준 힌트가 뭐냐면 F2가 16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2의 4x제곱일 것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 둘 값이 다를 리는 없으니까 얘가 2의 4x 제곱인데 얘는 그러면 fx의 제곱이니까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2의 2x 제곱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냐고요. 자, 그럼 fx라는 식이 나와 안 나와? 자, 이제 풀어 못 풀어? 당연히 풀어야죠. f1이라는 값은 대입해주면 4가 나올 것이고 f2x라는 값은 2의 4x 제곱이 나올 것이고 f2분의 3x 제곱은 2의 3x 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거 그대로 식에다가 다시 적어보라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4x 제곱 한 거한테 빼기 2의 3x 제곱을 했더니 그게 몇이 나왔다? 0이 나왔다. 그럼 이건 이제 풀어야죠. 너희들이 니들이 이걸 풀면 2의 3x 제곱으로 뭐 묶었다고 치더라도 얘는 몇 나와? 8인가? 맞니? 아닌가? 아니다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 2의 제곱 곱하기 2의 x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맞죠?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너희들 여기서 해 찾아주면 답 나올 거 아니야. 뭐 넘기든 말든 뭐 마음대로 하죠. 됐니? 뭐 치환을 때리시든 뭐를 하시든 다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다 니네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답 구하시면 답 끝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런 유형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 자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에 들어가는 관계식이라고 입장을 보라고. 제 자체를 관계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봐주시면 문제를 풀이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 허벌판의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근데 저 관계식을 봤을 때 그냥 fx가 지수함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냥 fx를 a의 x제곱이라고 그 다음에 x 그냥 2 넣어서 a인 찾아. 미안해 다시 해봐요. A한테 뭐 집어넣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보면은 본 다음에 fx를 a의 x제곱이라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x에다 2를 순서가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말의 순서가 잘못됐잖아. 그 과정을 통해서 걔가 지수함수라는 게 증명이 돼야지. 그러니까 지수함수라는 걸 먼저 집어넣고 증명을 왜 들어가?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지. 정확히 말하자면. 근데 얘는 언제든지 문제를 변형 때려서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각 단원마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유형이야. 문제식 하나도 안 던지고 관계식 던져서 문자 집어넣어서 니들이 식 만들어라. 이런 거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줘야 돼. 넘어갈게.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해볼래? 지울게요 여기. 13번, 14번 들어왔네요. 자, 13번 0보다 크고 B가 1보다 작고 1은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있지. 두 실수 A, B에 대하여 fx가 로그 A에 마이너스 씌워놓고 B분의 1, x 마이너스 1이고 또 쟤는 똑같은 모션이지만 약간 다르게 B, A분의 1,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fx가 x축 교점이 gx의 점근선 위에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보자면 gx에는 점근선이 있을 거란 이야기인 건데 gx의 점근선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죠? 점근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도달하면 안 되는 점, 다시 얘기하면 정의가 안 되는 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정의가 안 되는 최초의 아이는 뭐야? 저기에 있는 진수 자리에 뭐가 들어갔을 때 0이 들어갔을 때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저거 gx에 이제 점근선이라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 거야? x는 뭐? a. 됐죠? x는 a. 자 그러면 x는 a라는 점근선이 있을 때 얘가 누구 위에 있다? 누가 얘 위에 있다? fx의 x축과의 교점이다. 그치? x축과의 교점이다. x축과의 교점은 y가 0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럼 진수 자리에 1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x값은 뭐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b분의 1x 마이너스 1이 뭐가 나오는데? 1이 나오는데 따라서 x는 뭐가 나오는데? 2b가 나오는데 여기서 관계식 나오네. a는 뭐랑 같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2b와 같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글씨 좀 키울까? 잘 안 보이니 혹시? 됐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a가 2b가 나왔기 때문에 b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1 a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저기서 크기 순서대로 알려줬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뭐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치? 그러면 a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b가 1보다 작잖아. 그치? 여기요? b가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잖아. 그럼 a는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고 1보다 작아야 되겠지. 됐나요? 자 문제에서 잡아달라고 한 게 뭐였어? 문제에서 잡아달라고 하는 거는 관계식 그리고 범위. 그럼 답은 3번 해주시면 나와주겠죠. 됐나요? 넘어갈게. 자 14번이었죠? 지금 들어온 거. 자 14번까지 하고 들어갈 건데 문제 14번 간단한 유형의 문제예요. 지수 자리에 뭐 있어요? 지수 자리에 누가 있어 지금? 로그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로그를 취해준다야. 근데 그럼 얘를 최대한 정리를 하고 로그를 취해주자. 4 마이너스 로그 x 이거잖아. 로그를 이제 씌워. 로그 y는 4 마이너스 로그 x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자, 쌤 무슨 로그 씌워놨어? 상용 로그 씌워놨어. 그러면 자 우리가 고정이 할 때도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이야. 내가 여기 자리에 1보다 크다라는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뜻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게 된다고. 됐지? 그렇게 의미를 따졌을 때 그러면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인 건데 굳이 불편하게 로그 x를 계속 갖고 가려고 하지 말고 얘를 a라고 바꿔줘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 얘기를 했죠? a의 범위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a의 범위를 잡으려고 보니까 로그 x 범위 어떻게 나와? 모든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모든 실수 잡고 들어가서 그러면 저기 있는 이 식이 그냥 뭐 fx, fa라고 딱 치면 fa가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밖으로 빼주고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라는 값이 만들어질 테니 최대값은 a가 몇일 때? 2일 때 맥시멈 값으로 4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다만 니들이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야? 이 m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최대값인 거야? 로그 y의 최대값인 거야. 근데 니들은 y가 궁금하다며. y는 뭐가 나와? 10의 4제곱. x는 자 a가 2가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얘가 2가 나왔을 때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x는 10의 제곱. 그러면 10의 4제곱한테 10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1100이 나와주시면 답이 나와주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죠? 자, 고로 니네들이 뭔가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로그를 씌웠을 때도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이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문제가 방정식 문제가 지수로그 방정식이 아닌 함수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1차, 2차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지수로그 방정식 파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고 치환하는 걸 제일 좋아하죠. 왜? 치환을 했을 때는 나한테 아는 영역으로 끌고 올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니까요. 됐죠? 넘어가 될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니네가 고쳐야 돼요. 그러면은 질문 안 하면은 지금 안 하면 안 받아줄 거야. 다음 페이지에서 몇 번이요? 몇 번? 없어요? 넌 등신이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문제를 빼놓고 있는 거야? 다음 페이지요. 당연히 21번 하셔야죠. 맞죠? 자, 한번 왜요? 뭐? 23번도 해줄게요. 21번, 23번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더 없어요? 22번도 해줄게요. 안 들어오면 섭섭할 뻔했네요. 21번, 22번, 23번 해주겠습니다. 24번은 때려 죽여도 안 할 거예요. 틀린 놈들이 있으면 반성하세요. 24번 문제. 24번 문제는 뭐야? 그냥 최대치에서 C급공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넘겨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21번으로 갈 건데 개인적으로 문제 풀면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21번 문제. 그래서 맞은 친구들 거 풀이도 다 확인해봤는데 풀이가 맞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23번 문제는 맞은 친구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이에서 만족스러운 풀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네, 21번하고 23번은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21번, 23번 같은 경우에는 제발 칠판 열심히 보시고요.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아무래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애매한 문제인 거죠? 디귿 때문에 틀렸죠 지금? 아닌가요? 기억 때문에 틀렸어요? 니은이에요 답은. 니은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들 디귿을 맞았다고 해놔가지고 그쵸? 그래서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마지막 문제 25번도 질문이 들어오겠죠. 근데 25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25번 문제를 했더니 이제 쌤도 너네 푸는 동안 나도 이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도 같이 문제를 풀어봤겠지. 근데 이제 25번 문제를 풀면서 들었던 생각은 해본 놈하고 안 해본 놈의 가장 큰 차이가 나올 수 있겠다. 25번 문제가 한 놈은 진짜 손이 쉬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반해서 안 해본 애들은 25번에서 멈칫하겠다, 되게 힘들어하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25번에서 약간 버벅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5번 같은 애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21번하고 23번은요 문제의 풀이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얘를 보고 니네가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아 저런 식으로 시선을 약간 돌려보는 것도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21번을 먼저 봤을 때 일단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어요. 21번 문제가 쌤이 봤을 때는. 그래서 21번부터 차근차근 가볼게. 자, 양수 t에 대하여 로그 t의 소수 부분을 ft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로그 t의 소수 부분을 ft라고 가정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상용 로그 문제에서 정수부와 소수부를 구분 짓는 문제로 바뀌었다고. 그치? 자, 이런 문제는 풀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생각부터 때리면 돼. 뭐? 경우 나누기. 정수부에 대한 경우를 빠르게 나눠주시면 문제가 풀려요. 최대한 빠르게 정수부에 대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자,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범위를 던집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1부터 t가 100 안에서 돌 것이다 이렇게 던져주고요. 나에서 던지는 거 이야기 한번 봐봅시다.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f에 tn 플러스 3ft 이꼴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잘못된 풀이부터 먼저 써주고 시작할게요. 아마 이렇게 푼 친구들이 몇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아 n 로그 t 플러스 3 로그 t 한 개 자연수가 나온다.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100% 잘못된 풀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3 로그 t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저게 소수부한테 3배를 곱했다는 거지 로그한테 3배를 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 로그 t라고 작성을 해서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연수가 나온다는 말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저 식이 니네가 풀이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줄 거라고요. 그래서 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어가는 수법은 이거는 방법이 똑같아. 뭘로? 정수부를 구분짓는 경우로 들어가는 거야. 자, 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n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찾아야 되는 숫자가 아니라 문제에서 던져주는 숫자야. A3부터니까 먼저 생각해주면 돼. 자, 1번 경우부터 먼저 들어갈 거야. 그래서 n이 몇이다? 3이다. 여기부터 먼저 들어갈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n이 3이다 라고 들어가 버리면 t가 1에서부터 100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정수부가 1도 되고 아니 0도 되고 1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 그치? 자, 그러니까 다시 로그 t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수부가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렇잖아. 한 자리 숫자면 0일 것이고 두 자리 숫자면 1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니들이 해야 되는 건 간단해. 뭐부터 하는 거야? 빨리 1하고 0을 구분 지어서 문제를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1번 같은 거 딱 들어왔을 때 바로 뭐 하면 되냐면 상용로그에 정수부, 소수부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진짜 후다닥 경우부터 나누면 돼. 최대한 빠르게
딱 나누고 바로 거기 안에서 다시 세분화시키면서 경을 나누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쌤은 세분화시켰으니까 n이 3일 때 그 와중에서 로그 t가 0이 나오는 경우 정수부가 이렇게 들어가 보겠다고. 자, 그러면 이 방법대로 들어가 보자면 자, 정수부가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 자, 그럼 얘에 맞춰서 t의 범위가 설정이 된다. 어떻게?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설정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얘로 들어와. 그러면은 얘 들어와주면 3 로그 t야. 맞지? 3 로그 t야. 자, 이 3 로그 t는 뭐야? 내가 얘가 정수부가 몇인지 어떻게 할 거야? 모르지. 왜? t라는 값이 3 로그 t라고 하는 이 값이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t의 세제곱의 자릿수를 보고 그 아이의 정수부를 찾는 건데, 그치? 1, 2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제곱을 때려도 몇이야? 1, 2는 내가 세제곱을 때려도 몇이 나와? 한 자리 숫자가 나와.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은 몇이야? 0이야. 근데 그 이후의 숫자들은 내가 세제곱을 때리면 몇이 나와버려? 몇이 나와? 1보다 큰 숫자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27 맞죠? 9의 세제곱을 때리면 몇이 나와요? 100 몇 나오죠? 100의 자리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뭐야? 그것도 세 자리 숫자니까 2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너가 될 수 있는 정수는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라. 뭐 그걸 조금 더 간단하게 보라 그러면 로그 t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정수부를 0에서부터 1까지라고 내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사실상 3로그 t라고 이야기하는 이 친구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되는 거야? 0에서부터 3보다 작은 숫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0, 1, 2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걸 이렇게 안 보고 싶으면 그냥 빨리 머릿속에서 굴려봐도 된다고. 아, 3을 세제곱 때렸을 때 27이지만 8을 세제곱 때렸을 때 100을 넘어간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한 자리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두 자리 나올 수도 있고 세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정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는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너네들을 하나로 싸잡을 거예요. 지금부터 난 너희들은 하나의 문자 m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m은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요. 왜냐면 문제 들어갈 때마다 걔네 거 정수부를 따로 구분 짓는 것보다 그냥 미래 정수부는 앞으로 m이야. 그리고 그 m을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설정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이 식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n 로그 t 다시 얘기해보자면 3 로그 t가 되는 거야. 그럼 3 로그 t의 정수분은 몇이야? 3 로그 t의 정수분은 몇이야? 했을 때 니네가 0일 수도 있어요 1일 수도 있어요 2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귀찮다고 쌤은 그 질문을 받는 게.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니네들은 이제 m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 m은 몇이다? 0, 1,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다음 얘는 3ft야. 그럼 다시 ft부터 생각해. ft는 뭐냐면 로그 t한테 로그 t의 정수부를 빼주는 거거든. 근데 로그 t는 어차피 몇이야? 지금 내 설정상 정수부가 0이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잘 따라와야 돼. 로그 t의 정수부는 몇이야? 0이야. 그치? 그럼 ft는 뭐가 나와? 로그 t가 나와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플러스 로그 t를 할 거야. 근데 여기 뭐가 있는데? 3이 있어주면 돼.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값이 몇이 나오는 거야? 1이 나와주는 거야. 그러면 6 로그 t는 1 플러스 m. 그럼 로그 t는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로그 t는 6분의 m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니? 자, 그럼 봐봐라. 자, 나 이렇게 설정해놨다. 자, 다시 돌아와. 로그 t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 응? 로그 t라고 하는 아이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인 거 맞죠? 맞죠? 그러면 3로그 t로 다시 바꿔볼게. 니네 3로그 t의 정수부가 몇이었어? m 맞지? 그럼 m 나오게 하려면 3로그 t가 어떻게 나와줘야 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아야 돼? m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응?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아야 돼? 얘 범위 잡으라고요.
3로그 t의 범위. 3로그 t의 범위 한번 잡아보라. 여기까지 가면 이제 남은 경우들은 이 툴 맞춰서 그냥 쭉 들어가면 되니까 걱정할 거 없고요. 뭐보다 그거 넣고 뭐보다 작아? 0보다 그거 아니지. 너네 이거 정수 m이라며. 너네 이거 정수 m이라며. 그리고 이거 m 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m부터 m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니네 m 자리에다 뭐 넣을 거야? m한테 0 넣어봐. 몇 나와? 로그 t 몇 나와? 6분의 1. 그럼 여기 몇이야? 2분의 1 맞지? 뭐보다 크거 나왔다. 0보다 크거 나왔고 누구보다 작아? 1보다 작아.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m 1 넣어봐. 몇이야? 6분의 2 3분의 1 곱하기 3 1 1보다 크거 나왔고 2보다 작다.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m 2 한번 넣어봐. 2 들어가봐. 몇이야? 2분의 1 곱하기 3 2분의 3 너보다 크고 나갔고 2보다 크고 나갔고 누구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돼. 말이 돼 안 돼? 그럼 누구 안 되는 거야? m이 몇일 때 안 되는 거야? 누구일 때 안 되는 거라고? 2일 때 안 되는 거라고. 누구랑 누구일 때 됐어? 얘네 둘일 때 됐어. 자 그러니까 내가 n이 3일 때 정수가 0이라고 가정을 하면 니들이 만들 수 있는 m 값은 누구랑 누구밖에 없다? 0하고 1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다? 2가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됐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저거 앞에 거 문제만 좀 지워도 될까? 문제만 좀 지워도 될까? 문제 좀 지울게. 자 한번 순서 잡아보자. 순서 잡아보자. 앞에 봐봐. 1번, 2번, 3번, 4번 잡아보자. 자 1번 당연히 이게 1번이겠지. n이 3이냐 n이 4이냐 일단 대전제를 먼저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두 번째 그 안에서 정수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정수부가 0일 때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1일 때를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3로그 t의 정수부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잡았고 그리고 그 정수부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내가 m이라는 문자로 그냥 치환을 때렸다. 그러면서 m은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그냥 그때그때 달라질 걸로.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로그 t의 범위를 잡았고 그걸 통해서 3로그 t의 범위를 잡아서 3로그 t의 그 아이들을 만들어 놨었다. 됐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관계식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물은 로그 t의 결과물을 얻어냈고 그리고 걔를 누구한테 집어서 들어갔다? 이 부등식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봤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성립하는 애들을 확인을 해서 안 되는 놈은 제끼고 되는 놈들만 넣어서 문제를 풀어놓다. 됐죠 여기까지? 하나의 툴이 완료가 됐죠? 하나가 만들어졌지? 자 그러면 앞으로 총 몇 번을 더 해야 되냐면 n이 3일 때 아직 안 해본 정수부 1인 것도 해봐야 되고 n이 4일 때 정수부가 아직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또 나오는 아이들 또 따로 조사를 해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줄 건데 그 방식이 이 내가 만들어놓은 이 툴 안에서 놀 거란 이야기인 거야. 무슨 뜻이냐? 경우를 나누는 문제는 앞으로 지수로가 함수 파트에서 정말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애써서 문제를 풀지 마시고 한 번 첫 번째 경우에서 툴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거 그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에다 다 접목시키면 되는 거라고. 근데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막 7개 경우로 나누는 문제도 있고 8개 경우로 나누는 문제도 있어. 근데 그렇게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번부터 7번 경우가 똑같은 틀 안에서 노니까 그런 거야.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가 다 1번 안에서 노는 애들인 거야. 숫자만 바꿔서 사고력의 그 흐름이 똑같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잘 이해돼 있으면 사실 그 다음 애들은 똑같이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희강이래. 이거 좀 찍어봐. 좀 찍어봐. 안 적을 거잖아. 빨리 찍어. 필기 못하잖아 지금. 자, 지울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차근차근 갈 거야. 자, 여기 지워. 정수부가 몇이다? 1이다. 정수부 1이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 다음 거 지워. 여기도 지워. 여기도 지워야겠지? 사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세트라고 생각해도 돼. 3, 4, 5, 6은 하나야 그냥 이렇게 봐도 돼. 얘도 지우자. 로그 t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 1에서 2 사이. 그럼 3로그 t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 3보다 크거나 누구보다 작다? 6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너가 될 수 있는 건 누구? 3, 4, 5. 됐지? 그럼 이제 이 3, 4, 5가 뭐가 되는 거야? m. 됐지? 그럼 자, 그 아래 관계식 3 로그 t 빼기 m 플러스 자, 로그 t의 정수부 몇이었어? 1이었지? 자, 앞에선 0이었으니까 안 뺐지만 얘는 이제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계산한 거 적어보자. 6 로그 t 맞지? 이꼴 뭐랑 같다? m 플러스 4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됐어 안 됐어?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몇이 나와? 몇이 나와? 로그 t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m이라고 하는 애는 m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1보다 작다 맞잖아. 자, 이제 여기 바꾸자. m한테 뭐 들어가주면 돼? 3. 3이냐? 4가 아니라? 3이네. m3, m4, m5 이렇게 됐어? 3 들어가봐 몇이야? 6분의 7한테 곱하기 3 해봐 몇이야? 2분의 7 3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다? 4보다 작다.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네. 얘는 4 들어가봐. 6분의 8 3분의 4 곱하기 3 4는 4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다? 5보다 작다. 괜찮네. 자, 이번에 5 들어가봐. 6분의 9 2분의 3 2분의 3한테 곱하기 3 2분의 9 맞지? 2분의 9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다? 6보다 작다.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지. 너네 둘은 성립하고 너는 안 되네. 더 이상의 경우를 쪼갤 건 없지. 그렇지? 더 이상의 경우를 쪼갤 게 없어. 그럼 뭐 하는 거야? 다해서 몇 개 되는 거야? A3는? A3는 몇 개야? 4개. 끝이야.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됐니? 앞에 경우에서 2개 나왔고 뒤에 경우에서 2개 나왔으니까 다해서 4개 나올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 그럼 봐봐라. 자, 봐봐. 그냥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 프로세스 하나만 그냥 이거 하나만 과정을 하나만 만들라고 제대로 그러면 그 과정에다가 숫자 집어넣어서 그냥 결과물 바꾸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1번 경우를 잘 때려놔야지 2번, 3번, 4번 경우가 잘 나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수로그 파트만큼 경우를 많이 쪼개는 애들이 별로 없어. 경우의 수 파트 아니라면 경우의 수 파트에서 뭐 남자 뽑았을 때 여자 뽑았을 때 그런 것도 똑같은 프로세스겠지만 여기에서는 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야 돼. 왜? 이거를 위에서부터 제대로 잡아놓으면 그냥 대만 하면 끝이야 진짜. 그래서 일부러 쌤이 이렇게 풀어줬잖아. 그냥 순서 잡아놓고 그냥 숫자만 지워가면서 바꿨잖아. 그랬더니 결과물이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거를 니네가 난 1번 경우 안 바꿨잖아 방금은. 이번에 뭐 하면 돼 니네가? 얘부터 바꾸면 돼. n4라고 바꾸면 돼. n4라고 바꾸면서 문제 풀면은 답 나올 거야 또.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단순 노동의 4번의 반복이야. 근데 요 느낌을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앞으로 니네가 모고를 풀었을 때 더 잘 풀어. 그러니까 이게 내신형에서 잘 나온다를 떠나서 모고에선 무조건 나오니까. 모고 문제에서 30번 문제에서 이렇게 안 나오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자, 넘어가도 되죠? 그러면 이제 n 사인은 니들이 직접 하는 거야.
알겠지? 지운다. 나중에 개인 질문 받아주세요. 안 받을 거예요. 할 거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세요. 똑바로. 뭐요? 지금 얘기했어요. 지우기 전에.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넌 포기해 문제. 넘어가. 내가 왜 너한테 개인 질문 안 받아준다고 한 줄 알아? 눈이 이미 죽어있어 너는 지금. 똑바로 들어와. 귀 닫고 있지 마. 똑바로 귀 열고 들어와 너. 이미 포기하고 있고 있는데 뭘 개인 질문 하겠다고 하냐. 자 22번 들어가 봅시다. 22번에 디귿 들어가 봅시다. 22번에 디귿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기억하고 니은은 그래프 그리기 너무 쉬웠을 테니까. 자 디귿만 이야기해보려고 그러는데 디귿에서 어떤 멍청한 새끼가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고 있냐 여기에서. 응? 니네 그래프 가관이구만. 뭐 이렇게 그려놨구만. 가관이구만. 누가 이렇게 그리냐 그래프를. 니네 뭐 잡을 건데? 더한식 필요한 거 아니야? 다시 3의 x제곱 플러스 로그 3x 더한식이 필요한 거 아니야? 네. 그럼 뭐 해야 돼? 결국엔 뭐가 필요한 거야 너희들은? 3의 x제곱을 뭐랑 같다? 마이너스 로그 3x와 같다. 이 식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면 마이너스 3의 x제곱이 로그 3의 x랑 같다. 이게 필요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게 그려져 있어야지. 어떤 미친놈들이 그게 다른 게 그려져 있냐. 다시 똑바로 그려봐. 어떻게 그려야 돼? 자 이렇게 있어. 로그 3x 그래프는 쉽게 그릴 테니까 그냥 그려. 야 이럴 거야. 마이너스 3의 x제곱 그래프 얘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주지. 맞죠? 아니 그러니까 3의 x제곱 그래프부터 3의 x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겠지. 근데 얘가 어떻게 그려주면 돼? X축 대칭해서. x축 대칭해서 그려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그려져? 대충 뭐 이렇게 그려주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는 이 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알파 되는 거야. 네. 자 207번에 기억. 수십 번 얘기했던 문제. 207번에 기억 생각해야죠. 뭐? 자 3분의 1은 집어넣었어. 얘한테 3분의 1 집어넣었어.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와. 얘한테 3분의 1 집어넣었어. 몇 나와? 마이너스 1보다 커져. 3의 3분의 1제곱 크죠. 커요?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여기네. 네. 마이너스가 붙으면 작아지고. 그치?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작아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네. 네. 그럼 여기에 3분의 1이 있다는 거네. 그러면 알파가 3분의 1에서 1 사이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알파는 3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거 몇 번 문제야? 207번의 기억이야. 207번의 기억 문제 풀어주면서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래프에서의 모호함을 디테일로 채운다는 이렇게 그냥 높낮이만 봐주면 되는 거라고.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아 네가 더 위에 있어야 돼. 네가 더 아래에 있어야 돼. 얘 이런 것만 판단해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했는데 니네가 부등호 방향 반대가 나왔어. 진짜로 만약에 이 주황색이 더 위에 있어야 됐다고 했어. 3분의 1일 때.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거야. 근데 3분의 1이 더 아래에 있다며. 주황색 그래프가. 그럼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대소관계 비교까지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넘어갈게요. 자 23번으로 넘어갑시다. 23번은 맞은 친구도 있고 틀린 친구도 있는데 샘플이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얘는 알겠죠? 자 내가 여기 스케치한 부분은 로그 5n을 정수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또 뭐 로그의 5a가 정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연수랑 정수 관계를 나한테 지금 던진 상태예요. 그쵸? 자 나조건으로 들어가 볼 건데 자 이 문제는 보자마자 약간 쉽게 풀렸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1 밖으로 빼고 아니 2 밖으로 빼고 로그 n은 이거 다 사라져서 식 다 정리 때리면 거기까지 얘네들도 정리를 했잖아. 그치? 그거 정리했을 때 뭐 나와? 2 더하기 로그 a에 n인가?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이게 뭐가 나와줘야 돼? 자연수. 너 자연수 나와줘야 돼.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쌤이 처음에는 얘 자연수 나와야 돼 하면서 얘는 k 잡고 2 넘긴 다음에 n을 a의 k-2에 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그럼 도대체 내가 로그 5n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건 도대체 어떻게 쓰지?
또 가에서 던져준 로그 5a라는 도대체 뭐 어떻게 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문제를 봤더니 공통점을 하나를 찾았어. 그게 뭐였냐면 밑이 둘 다 5라는 거. 밑이 둘 다 5라는 공통점을 잡으면서 쌤이 어거지로 한번 써보자 쟤죠. 내가 어거지로 쟤 좀 써보자면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 로그 5a 로그 5n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그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 자연수 나오게 하려면 얘는 마이너스 1 그쵸? 맞죠? 0은 돼요 안 돼요? 로그 5n이 0인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포함한 뭐가 나와줘야 돼? 정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가 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분수 형태의 문제가 정수가 나오려면 무슨 관계성이야? 다시 분수 형태인데 걔네가 정수로 빠졌대. 그럼 뭔 말이야? 그치 배수약수 관계인 거야. 배수약수 관계. 그러니까 로그 5n이 얘를 약수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로그 5n이 로그 5a를 약수로 가져가 줘야 돼. 근데 다시 봐봐 문제부터 다시 봐봐. 그 개수를 fn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거든. 그치? 개수를 얘기했거든. 그러면 로그 5a의 조건이 뭐야? 넣고 조건이 뭐야? 라고 한다면 얘 조건이 이제 적용됐는데 뭐라고 적을까? 로그 5n에 양의 약수 됐지? 아니면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게끔. 그게 뭐야? 마이너스 로그 5n 딱 이렇게 하면 끝인데? 됐나요? 됐어 안 됐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조건에 맞는 숫자가 몇 개라는 거야? 16개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미 하나 가져왔잖아. 그럼 얘만 필요한 거네? 그치? 너 얘만 있으면 되는 거네? 다시 바꿔. 그럼 로그 5n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양의 약수가 몇 개 나와야 돼? 15개 나왔으면 돼. 됐지? 그러면 n이라고 하는 애가 약수를 15개를 가져가는 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뭘까? 2의 4제곱 곱하기 3제곱. 이거는 몇 개 좀 넣어서 찾았었어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게 약수의 개수를 15개를 가져가는 아이가 나오죠. 그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케이 너네 그러면 너가 뭐야 돼? 로그 5n이겠네? 그럼 n은 뭐 나와야 돼? 5에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와주면 되겠네? 그게 몇이야? 144야. 그래서 5에 144제곱이 n이 나와주겠네? 맞지? 자 문제에서 뭐 잡아달라고 그랬냐? 로그 25k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럼 그때 이 값이 k인 거잖아. 맞지? 5에 144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2분의 1 앞으로 나가고 144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몇 나와야 돼? 72 나와주면 되겠네. 정답은 그래서 72가 나온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물론 니네 풀이가 뭐 다양하게 있겠지. 맞은 친구들 거 봐도. 근데 맞은 친구들 거 풀이를 봤을 때 대부분이 하는 방법이 사실 이거죠. 로그 5n을 단위수로 잡고 그래서 n은 5의 몇 제곱이다 잡고 정수라고 했으니까 m 잡고 a는 5의 m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잡고 여기 아래로 대충 들어가서 뭐 p분의 q 뭐 n분의 n 이런 식으로 막 잡고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겠죠.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니네들도 쉬는 시간에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올 풀이에요. 근데 쌤이 봤던 시선이 약간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문제에서 주는 힌트를 나는 어떻게 해서든 쓰고 싶은데 과연 그게 진짜 베스트로 쓴 방법일까? 이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점이 둘 다 밑이 5라는 게 보였다고. 밑이 둘 다 5인데? 그러면 차라리 얘를 방금 어디 갔냐 얘를 로그 a의 n을 차라리 밑을 둘 다 5인 상태로 만들어주면 내가 위에서 사용했던 그 힌트들이 전부 다 깔끔하게 들어가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라고 분수 형태인데 분수 형태인데 정수가 나오는 건 난 누구보다 잘하니까 뭐야 배수와 약수 관계겠지.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쉽게 풀리더라고. 근데
분량을 이렇게 드시잖아요. G야? 로그할 때 G를. 이거야? 네. 어. 이거를 제가 학교에서 어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썼다가 어떤 G보다 P에 가까우니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겠는 걸. 너 바꿔. 바꿔. 나는 그냥 하도 오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것 뿐이고 내 시그니처야. 근데 이게 야 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적었어. 근데 이게 지색변한테 밑이 들어갈 자리가 좀 넉넉히 나가지고. 응, 난 그냥 이렇게 적어. 내 편한 대로. 어떻게 적냐 이거? 여기 적어야 되나? 저 지금 그렇게 적어.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맞지? 다른 이게 맞아. 9에서 약간 꺾어서 약간 이렇게 하고. 구에서 꺾어서. 구에서 아 이렇게? 뭐 머리 아파 그냥 말이 없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고등학생이 뭘 무슨 뭐 챙겨 뭐 고등학생이 멋있게 이렇게 적는 거야 원래. 원래 겉멋만 화려하게 드는 애야. 지운다. 네. 지울게. 화난 건 아니에요. 예. 화난 건 아니고 그냥 니네 좀 집중시키려고 약간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분까지 해봅시다 일단. 예. 딱 보고요. 25번은요. 무슨 생각부터 먼저 했냐면요. 오케이 이거 빨리 경우 쪼개야 된다. 이게 제일 머리를 빨리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빨리 머릿속에서 쪼개야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로그 ON이라고 하는 애를 E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쵸? 그러면 제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는 이야기인 거고 고로 n이 될 수 있는 아이가 몇에서 몇? 25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12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원래 125보다 작다가 맞는데 나는 약간 통일하는 편이야. 뭐냐면 이상이면 이하로 같이 끊는 편이야. 왜냐면 나중에 개수 셀 때 너무 불편해서 그렇게 끊는 편이고. 자 나조건을 들어갔을 때 이제 나조건을 봤더니 로그에 n제곱 가우스 씌우고 이꼴 로그 2n에 가우스 씌우고 플러스 2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얘 보자마자 눈이 반짝거리더라고. 어떤 부분에서 반짝거리냐면 빨리 경우 나눠야겠다 이 생각부터 먼저 꽂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꽂혔냐면 너네들 결국에 나한테 물어보는 게 자릿수거든. 결국엔 자릿수야. 니네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상용 로그의 정수가 자릿수를 의미한다가 니네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써먹는 게 좋아. 편해. 써먹으면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어. 그래서 봐. 나 얘 보자마자 무슨 생각했냐면 n제곱 때렸을 때 자릿수를 빨리 구분 지어보자 이 생각이었어. 그랬더니 25를 제곱했을 땐 625야. 그치? 그리고 뭐 124를 제곱 때리면은 만 넘어가.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빠르게 구분을 지은 게 어떻게 구분을 지었냐면 25부터 100까지 이렇게 먼저 구분을 지을까 했지. 근데 아니더라고. 어떻게 구분 지어야 돼? 50까지. 30 몇 가지? 25부터 몇 가지? 30 1까지. 1까지. 25부터 31까지. 난도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25부터 31까지. 그리고 32부터 어디까지? 32부터는 1000이거든. 32부터는 1000이야. 그러면은 32부터 어디까지? 99까지. 왜? 100의 제곱은 만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100부터 124까지. 이렇게 빨리 구분을 지었다고. 됐니? 이 과정에서도 이제 얘 보러 들어왔어. 얘 보러 들어와서 뭐 하냐면 두 배 했을 때 자릿수 바뀌냐 안 바뀌냐로 봤어. 근데 얘네들은 두 배 했을 때 자릿수 다 똑같거든. 그치?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갔고 얘는 두 배 했을 때 자릿수가 바뀌는 그 건덕지가 있다고. 그게 누구냐면 32에서 어디까지? 49까지고 50부터 99까지 이렇게 쪼갰다고. 자 이제 그 다음 얘인데 얘는 두 배도 자릿수 똑같거든. 그치? 2n 해봤자 어차피 200 몇일 거 아니야 해봤자.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는 거라고. 그래서 총 경우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뉘었다고. 근데 이게 문제를 보고 그냥 바로 나온다고. 왜? 가에서 범위 바로 나왔고 나에서 보자마자 제곱했을 때 이거 바뀌는 거 누구? 이거 외워주면 좋아. 그러니까 31까지야. 31까지가 100의 자릿수가 나와. 그래서 바로 25부터 31 그리고 32부터
그 몇이었죠? 32부터 99인데 2배 했을 때를 기준으로 또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32부터 49, 50부터 99, 그리고 100에서 124 이렇게 총 4가지로 딱 쪼갰어.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여기서 그냥 대충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얘네 거 제곱해주면 3자릿수 나오니까 얘는 2 나올 거야. 맞지? 2는 얘한테 2배 해봤자 어차피 11자릿수가 나오니까 1 플러스 2 안 돼 꺼져. 이렇게. 자 이제 얘 볼 거야. 얘 봤는데 제곱해주면 여기서부터 3자릿수니까 몇 나와?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나 지금 이거? 예, 맞지 않나요? 아 맞구나. 31을 제곱해주면 몇 나와? 4자리 숫자가 나오지. 1000 몇 나와. 그럼 4자리 숫자가 나오니까 몇? 3은 이거 2배 해봤자 어차피 몇이야? 11자리 숫자거든? 그치? 몇이야? 1 더하기 2 오케이 되네. 넌 4배. 얘는 똑같이 가. 3은 제 2배 해주면은 3자리 숫자 나오니까 2죠. 2 플러스 2 너 안 돼. 꺼져. 얘 들어갔는데 얘는 제곱해주면은 만 숫자 나오니까 4야 4. 4 플러스 4는 쟤한테 2배 해봤자 어차피 3자리 숫자거든. 2 플러스 2 되네. 넌 다 들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몇 개 나와? 10 몇 개? 8개. 이거 몇 개? 됐니? 이거 더해주면 몇 개? 43개 이렇게 나온다고.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됐지? 니네들 풀이 다 봤는데 솔직히 나보다 잘 푼 사람 없어 이거 그치? 25번 문제는 풀어본 놈과 안 풀어본 놈의 차이가 그래서 보이는 거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봐봐. 얘는 경우를 쪼개고 대경우를 쪼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경우들을 쪼개주면 돼. 뭔 말이냐? 전체 범위를 잡고 대경우를 쪼개고 소경우로 쪼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경우로 쪼개니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전체 경우를 잡으니까 25부터 124 대경우로 쪼개 제곱했을 때 자릿수 바뀐다를 기준으로 그럼 25, 31 31부터 99 100에서부터 124 이렇게 됐지? 물론 서술형 쓸 때는 부등호 똑바로 써주는 게 좋아. 125 언더 이렇게 적는 게 차이다. 근데 어차피 난 내 스타일대로 가니까 이렇게 적어놨어. 자 그리고 이제 소경으로 들어갔어. 이해를 했을 때 자릿수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해를 들어갔을 때 자릿수 안 바뀌어. 그냥 너는 한 개의 경우 너는 자릿수 바뀌어. 어디에서 50에서 그래서 30에서 49 50에서 99 얘는 자릿수 안 바뀌어. 그래서 하나의 경우 도합 4개의 경우 이렇게 쪼개고 그냥 따다다닥 쓰고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되는 놈들만 찾아서 계산 끝. 결과물은 같이 나오는 게 가우스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가우스라는 개념은 어차피 경우 쪼개는 문제. 요 정도 난이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거. 다음 시간엔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이 시험이랑 똑같은 난이도를 금요일이나 뭐 따로 또 본다고 하면 그때는 21번 정도는 틀려도 되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틀리면 안 된다 이야기인 겁니다. 알겠죠? 21, 23 정도는 뭐 틀려도 크게 뭐라고는 안 할게요. 선생님 그 되게 큰 경우랑 작은 경우랑 나누는 큰 경우랑 작은 경우가 저 제곱이 있냐 없냐를 나누는 거죠. 제가 처음에 경우를 나눈다 생각을 했는데 제곱으로 안 나누고 2n으로 나눠서 경우 처음에 쟤를 먼저 나누고 들어가도 되는데 2n으로 나누는 애보다 차라리 제곱으로 나누는 게 더 커요. 그래서 난 그냥 엄밀히 말하면 난 하기 싫은 거 먼저 하는 편이에요. 제곱이 더 하기 싫어요. 2 곱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쌤이 여기에서 조금 시간 들여서 해놓으니까 여기서는 겁나 빨리 끝났잖아요. 난 내 스타일 이거예요. 네 스타일 보면 넌 그렇게 하세요. 순서 바꿔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시험지에 대한 질문은 끝났나요? 됐니? 하나만 더 있어요. 뭐야? 얘기하세요. 15번에 네. 뭐야? 아, 내가 하라고. 오케이. 아니, 애매한 거 같아서 질문한다 싶어. 아? 좀더 다시 해봐요. 예. 고쟁이. 올리브스. 아, 오일부스냐? 고쟁이가 아니라. 올리브스 대표 문제 중에 하나여가지고. 아 맞아요. 이거 오다운트를 얼마나 열심히 썼는데. 열심히 적어 오던들 이거도. 여기까지 됐죠? 자, 빨리 숙제하는 거 마무리 지읍시다.